여러분은 펜텍이라는 브랜드를 기억하고 계신지요? 한때 삼성전자와 LG전자와 함께 3대 휴대폰 제조업체로 이름을 날리던 회사였습니다. 창업주였던 박병엽 부회장은 셀러리민이 신화로 불리며 승승장구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펜텍이 왜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 이 회사를 창업했던 박병엽 부회장은 어떤 인물이며 현재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펜텍이 창업주인 박병혁 부회장은 독특한 이력이 소유자입니다. 전라북도 정읍 출신인 그는 서울 중동고등학교와 호서대학을 졸업하고 맥슨전자 영업사원으로 첫 직장을 시작합니다. 당시 맥슨전자는 전화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3년여의 직장 생활을 하다 동료 몇 명과 독립을 시도합니다. 그때는 막 무선 호출기인 삐삐가 시장에 나와 인기를 끌 때였습니다. 사업 자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1991년, 그의 나이 29살 때였습니다. 펜텍이 시장은 순조로웠습니다. 삐삐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그는 무선전화기, 즉 휴대전화기 사업이 앞으로 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업종을 변경합니다. 1994년부터 퀄컴이 CDMA 방식의 휴대전화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행운은 1998년 모토로라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찾아옵니다. 펜텍은 모토로라로부터 1,3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고 매년 3억 달러치 휴대전화기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펜텍으로서는 그야말로 순풍의 돛을 단 격이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을 얻은 펜텍은 자기 회사보다 더 규모가 컸던 현대 큐리텔을 1,600억 원에 인수하는 모험을 강행합니다. 당시 현대 큐리텔은 현대전자의 통신사업부였습니다. 현대전자는 대북 사업과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려고 휴대전화 사업을 펜텍에 팔면서 철수했습니다. 현대 큐리텔은 걸면 걸린다는 광고 문구로 유명한 걸리버, 네오미, 큐리텔 등이 브랜드로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 큐리텔은 현대전자의 후신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인지도가 펜텍보다 훨씬 높았을 뿐 아니라 금융권에서의 신용등급도 아주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500명이 넘는 연구개발 인력과 해외 수출 판로까지 얻게 되면서 재계에선 펜텍이 인수합병을 신이 한수라까지 칭송했습니다. 현대 큐리텔 인수로 펜텍은 유럽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펜텍은 단숨에 국내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3위에 도약하게 됩니다. 박병혁 부회장에 대해 재계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박 부회장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7월 SK텔레콤으로부터 그 유명한 스카이 브랜드인 SK텔레텍을 2,924억 원에 인수하기에 이릅니다. 펜텍이 SK텔레텍을 인수하자 당시 언론들은 펜텍이 곧 LG사이언을 제치고 국내 시장 2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기에 바빴습니다. 펜텍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저가형 브랜드는 큐리텔로 하고 고급 브랜드는 스카이 시장을 양분해 공략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텍이 인수합병은 승자의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펜텍은 큐리텔이 인수를 통해 재미를 받듯이 텔레텍을 인수해도 그와 같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저가폰과 고가폰으로 양분된 휴대전화 시장에서 어느 하나 2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어서 휴대전화 부분이 적자가 있어도 다른 부분에서 메울 수 있었지만 펜텍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채권단은 펜텍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인수합병 1년 5개월 만인 2006년 12월 워크아웃을 결의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박 부회장이 눈물겨운 재기가 시작됩니다. 박 부회장은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당시 시가 4천억 원대의 보유 지분을 모두 내놓는 결단을 내립니다. 회사 부채 8천억 원에 대해서는 보증까지 서면서 회사 살리기 전면에 나섭니다. 당시 한 언론 인터뷰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박 부회장은 말 그대로 눈에 불을 켜고 일했다. 의사가 쉬면서 운동을 하라고 당부했지만
공휴일도 없이 휴대폰을 만들고 파는 것에만 열을 올렸다. 유럽 출장을 다녀와서는 피로 누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박 부회장의 헌신으로 회사는 조금씩 숨통이 트였고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17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워크아웃 4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저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때 역시 모든 매스컴에서는 역시 박병엽이다 라는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박 부회장은 스마트폰 시장에도 일찍 뛰어들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펜텍 역시 향후 스마트폰이 휴대전화 시장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판단해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LG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참여를 늦췄고 결국 이게 화가 되어 LG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뒤처지게 되었고 최근엔 아예 휴대전화 시장에서 철수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전문 경영이었던 남용 사장이 패착이었습니다. 경영사학자들은 LG전자의 스마트폰 참여 실기를 하나의 사건으로 여기며 천착하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펜텍은 이때 휴대전화 시장에서 LG전화를 누르고 판매량 기준 국내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펜텍은 시리우스, 이자르, 베가라는 별 이름의 브랜드로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마침 불어닥친 스마트폰 열풍은 펜텍이 부활을 알리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특히 베가 시리즈는 150만 대 넘게 팔리며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야심작으로 내놓은 제품들이 다른 제조사에 비해 특별히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 내놓은 베가 시리즈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휴대폰에 비해 차별화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AS면에서 뒤처진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만회하려고 판매 장려금을 쏟아부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적자는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이듬해인 2013년에도 부진은 계속되면서 펜텍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수혈받으며 버텨보려고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해 9월 박병엽 부회장이 사임하겠다는 언론 발표가 나오면서 펜텍은 다시 수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2013년 8월에 워크아웃을 신청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채권단에서는 자력으로 회사가 회생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사 매각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부채 규모가 1조 원이 넘어 선뜻 나서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2015년 5월 27일자 일부 신문에 우리 창의와 열정은 계속됩니다라는 임직원 명의 광고를 실으면서 펜텍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벤처업계의 대명사로 불리며 숭숭장구하던 펜텍은 그렇게 사라진 것입니다. 펜텍이 패망을 놓고 경영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990년대 IT 열풍과 벤처 열풍이 일었을 때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나섰고 박병엽 부회장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재계의 샛별처럼 추앙받았고 잘 나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약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펜텍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펜텍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 막 붐을 일으킬 무렵 IMF 사태를 맞아 신제품이 잘 팔리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고 두 번째 워크아웃 직전에는 단통법이 실시돼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펜텍은 오직 휴대폰 하나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단순 기업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이러한 기업군 형태가 좋지만 어려워지거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쟁업체들은 글로벌 기업들로 자금력이나 기술력에서 펜텍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펜텍은 잠시 빛을 발하다가 사라진 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펜텍이 박병엽 부회장을 2005년 서울신문 산업부장 때 단독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박 부회장이 워낙 잘 나갈 때라 말하는 것도 거침없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부회장이라는 타이틀도 나이도 있고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택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이순신 장군과 몽골이 징기즈칸을 좋아한다고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단순 무관에서 임진왜란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이 전략이나 보잘것없는 출신이 징기즈칸이 세계를 제패했던 저력 등을 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펜택을 나온 뒤 박 부회장은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면서 가끔 매스컴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1995년 설립한 펜텍 CNI를 통해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펜텍 CNI는 발렉스라는 특수 물류를 취급하는 회사 외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과 물류업을 하는 3개 계열사를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 물류는 고가분을 배달하거나 현금 수송 등을 맡는 특수업종이라 최근 매출이 급속하게 신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집했던 부회장 타이틀은 버리고 지금은 회장으로 명함을 만들었다고 한 측근은 저에게 전했습니다. 몇 년 전 재혼한 부인과 알콩달콩 살고 있다는 얘기도 귀뜸해 줬습니다. 어쨌든 한동안 셀러리맨이 신화로 단시일 내에 대그룹까지 읽었던 박병엽 회장은 펜텍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지만 잘 나갈 때 만들었던 계열사를 이끌고 다시 한번 벤처 신화를 꿈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재계에 나타날지 궁금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